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쟁입니다. 총, 대포, 칼, 3차 대전 이렇게 섬찟한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미래에 다가올 치열한 전쟁인 데이터 전쟁을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저 우리가 쓰고 버리는 티슈, 휴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AI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AI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의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하자 그에 따른 다양한 직업도 탄생이 됐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랭글러, 데이터 해석가, 데이터 정체가, 데이터 여러가지 어쨌든 직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미래의 석유, 미래의 자본이라고 현재 불리우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모든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이 데이터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석유와 다른 점도 분명히 있죠. 석유는 일단 시추를 해야 되고 또 유전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가지의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는 우리가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항상 있습니다. 뭐 인터넷만 접속을 해도 거의 무한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데이터가 무조건 값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이 데이터를 다시 새롭게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고급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 우리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쌓게 되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과 기술, 자금이 투자되어야 될 데이터들을 선점해야 이것이 지금의 석유와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터넷의 무한에 가까운 데이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AI의 식량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I의 식량, 얼마나 질 좋은 식량을 AI에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AI의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가 말하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돈이 되는 게 확실하냐? 당연히 확실합니다. 무조건 돈이 돼요. AI 앞으로 더 똑똑해지려면 더 좋은 일용의 데이터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IT 대기업들이 바로 이 값어치 있는 일용한 양식의 데이터를 모조리 사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내에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고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의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이 인터넷상의 데이터들이 전부 저작권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구글의 저작권법을 무시한 채 이것을 써먹는 경우도 현재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걸로 소송이 걸리는 상황도 현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대기업들뿐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도 이 데이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I 군비 시스템 때문이죠. 구글도 현재 노골적으로 미 국방부와 손을 잡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무기화하는 데 현재 일조를 하고 있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똑똑해진 AI가 이러한 어려운 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절대 다른 나라에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매우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소프트뱅크 같은 그런 일본 놈들한테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질 좋고 방대한 데이터들 또한 정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경쟁에서 매우 필수적인 시스템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은 절대
혼자서 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은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양질의 데이터, 막대한 전기 공급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인공지능의 기술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 부동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이 AI 비즈니스는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양질의 데이터, 막대한 전기 공급 이 세 가지만 만약에 갖춰지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지금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 데이터라는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인공지능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이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보다 하드웨어를 성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인공지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막상 AI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거기에 따른 CPU를 만들고 났더니 중요한 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제야 필요하다는 것을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했을 때는 전산실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 구글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조 단위로 투자가 커지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즉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것 또한 전 세계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을 정제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이 생성이 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미지화 시켜준다면 사흘에 하나씩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현재 방대하게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여담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흔히 사람들이 그래픽카드 팔아서 그래픽카드 빨로 매출을 올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가 일으킨 매출로 성장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필요하고 발열을 잡아줘야 되고 전력관리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넓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열하고 뭐 전력관리 반도체 이건 다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왜 부동산이 튀어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나흘에 한 번꼴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픈 AI가 내놓은 GPT-40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였냐? 바로 인간과 유사했던 반응 속도죠. 이 반응 속도가 도대체 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더 미궁으로 빠져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러운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과감히 판단을 해보자면 수도권 내 많은 그린벨트 지역이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그리고 수도권 뭐 외곽의 땅들도 그만큼 가격이 치솟게 되겠죠. 이게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정부, 그러니까 윤 정부가 그린벨트의 획일적인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아도 바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지금은 비수도권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AI 산업과 또한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솔직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들이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을 독점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어떠한 제재를 만들어 놨냐면 바로 아리백이라는 제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협약을 만든 것이죠.
아리백이라는 협약을 만들어 놓게 되면 꼼웬만한 나라들은 감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것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결국은 꼼수라는 이야기죠. 얘네들이 저런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를 앞세우면서 결론은 뭐였느냐? 자신들이 모두 인공지능과 뭐 데이터 센터, 4차 산업의 모든 것들을 이 아리백이라는 장난질로 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빨리 아리백을 빨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빠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뭐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미래를 지향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빨리 실행시켜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 네이버 같이 이런 귀중한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값비싼 데이터들을 함부로 다른 나라에 팔거나 던져줘서는 안 된다. 아니 반도체 잘 만들죠 우리나라. 그리고 아리백이라는 이 재생에너지 협약만 잘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이러한 반도체 기술력 또한 새로운 AI 기술력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정신없이 싸울 게 아니라 빨리 이러한 대책들을 빨리 마련하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정치와 정책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저는 당파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파업이 일어났을 때 파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지하철 운행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현 정치 상황은 지하철 운행도 하지 않으면서 파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 기업들은 벌써 동남아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MS, 아마존, 엔비디아 전부 다 뭐 말레이시아와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뭐 현재 그런 부분에서 매우 미미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 이제는 반도체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인 기술이 예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모두 집약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만든 이유가 뭐 반도체로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 만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기술이 이제는 필수적인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다변화적인 거에서 새로운 기술의 집약체를 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리백이 왜 그들만의 리그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2027년까지 AI 기술이 소비할 전력이 대략 85에서 134테라와트에 달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의 연간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탄소 배출 0으로 만든다라는 넷제로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2030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럼 결론은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화력발전, 석탄 발전 이런 걸로는 AI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협약을 만들어 놨으니 결론은 자기들이 다 해먹겠다라는 이야기지 뭐. 전기를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게 되고 그럼 전기 만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값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 전기값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들만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물론 빠른 에너지 대응책이 하나 있긴 합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SMR 원전 그러니까 모듈이죠. 소형 원전 모듈인데 이게 아직까지 시작 단계고요. 문제는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기술로서 위험성이 상지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폐기물 처리도 어렵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이 걸린 동안 얘네들은 그린 에너지네 아리백이네 그 이야기를 취하면서 자기들은 다 뺏어먹고 독점하고 독점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뻔한 전략이라는 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역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데이터의 가치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도 잘 만들죠. 데이터도, 많은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있는 나라이죠. 이런 충분한 기술적인 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라의 미래적인 근간을 결정짓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기 위해서 당파 싸움이나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야기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사료이다. 왜 이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백척간도의 시기를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